네, 오늘 시노미 시스템 25번째 시간이에요. 호mework 10이 퀴즈 2와 같은 거였죠. 오늘 듀였고, 11은 곧 어사인을 하겠어요. 오늘, 내일 중에. 먼저 오버뷰를 보면, 우리가 먼저 타임 도메인 상에서, 어떻게, 리니어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을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키워드는 뭐였죠? 임펄스 리스판스, 그 다음에 또 컨볼루션, 썸 또는 컨볼루션 인티그랄이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찾아보니까 어, 모든 LTI 시스템에 공통적으로 아이겐 펑션이 되는 것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네, e to the st 또는 z to the n 꼴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모든 또 e to the st나 z to the n으로 하지는 않고 접근을 좀 뭔가 단순한 녀석으로 했어요. 뭐였죠? 컴플렉스 시누소이달 펑션들, 즉 e to the j 오메가 어떤 제로 t 그다음에 어떤 z 제로 to the n 이런 것들로 이제 시스템 입력을 가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를 보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나온 아이디어가 이 푸리의 어널리시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개의 쌍의 네 쌍의 어널리시스 이퀘이션들과 신테시스 이퀘이션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지난 퀴즈에 써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일부 실수를 했어요. 네,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때 푸리의 트랜스폼 써봐라 그러면 반이 틀린다는 말이 절대로 우스개가 아니에요. 그때 오메가 함수로 써야 되는데 거기다 뭐 오메가 제로 이렇게 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지어 오픈북인데도. 알겠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 그다음에 time frequency characterization of signal system.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요 절반 이상이 이번 학기의 절반 이상이 Fourier analysis에 집중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뭐 다른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시그널 젠 시스템스를 들으면 어떤 교수님들은 그냥 Fourier analysis까지 하고 끝내기도 해요. 그리고 나머지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주로 자동 제어 시간에 배워라. 회로 이론 시간에 배워라. C 트랜스폼은 디지털 회로, 그다음에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에서 배워라. 그다음에 샘플링은 정보통신공학개론에서 배우고 커뮤니케이션은 정보통신공학개론과 디지털 통신 시간에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과서는 심지어 여기에 챕터 11에 컨트롤 시스템까지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겠지만 이 부분은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될 것들은 알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고 있고요. 리뷰를 하자면 라플라스 트랜스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두 학기,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면 자꾸 잊어버리는데 그래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순수히 어떤 싱글 파라미터, 타임 파라미터죠. x of t 이런 것을 그냥 다른 어떤 컴플렉스 파라미터 s로 변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펑션을 펑션으로 변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데피니션과 용례를 구별하셔야 돼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는 것은 이런 이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면 x of t가 들어가서 어떤 캐피탈 x of s가 나오는 거예요.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 캐피탈 x of s가 그냥 함수로 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reason of convergence와 함께 주어져야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마세요. 그냥 트랜스폼이 아니에요. reason of convergence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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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식이 동일하더라도 reason of convergence가 다르면 요 x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인데 reason of convergence가 매우 매우 중요한 녀석이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의를 쓰면 dt가 네거티브 st, dt 이렇게 되죠. 그렇습니까? 네, s는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넘버예요. 참고로 t는 리얼 넘버죠. 맞습니까? t는 리얼 파라미터고요. s는 컴플렉스 파라미터. 로어 케이스 x는 리얼일 수도 있고 컴플렉스 밸류될 수도 있고 캐피탈 x는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밸류될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x 자체를 언어의 함수로 생각한다면 x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저희 때는 라떼는 중학교 때부터의 표기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도메인이 R이고 코도메인이 C인 컴플렉스 넘버의 함수고요. 이 캐피탈 X는 어떤 함수예요? 도메인도 컴플렉스 넘버고 코도메인도 컴플렉스 넘버인 그런 함수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definition이고요. 시그널 젠 시스템즈에서는 특별히 어떤 녀석들이 유용하다고요? 아무 X of T, 아무 캐피탈 X of S가 유용한 게 아니라 이 시그널 젠 시스템즈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싶어 하죠. 지금까지는 주로 풀이의 어널리시스를 해왔잖아요. 맞습니까?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이해하려고 했고, 타임 도메인상에서 이해하려고 했고, 뭐 설계도 좀 해보려고 했어요. 간단한 거는. 그런데 이 설계하는데 유용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럼프트 서킷으로 뭘 만들어요. 럼프트라는 것은 디스트리뷰티드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물질은 여러분이 일렉트리컬 머티리얼로 사용한다면 모든 물질은 어떻게 보면 간단히 얘기하면 R과 L과 C 컴포넌트들이 이 디스트리뷰트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도선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항이 어디 하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조금 미수하게 잘라도 거기에 저항이 다 들어있고 조금 잘라도 커패시터가 다 들어있고 조금 잘라도 인덕터 컴포넌트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 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재료들은 리지스터로 워낙 리지스턴스가 도미넌트하기 때문에 그냥 리지스터라고 우리가 하나의 기호로 나타내고 요렇게 생긴 녀석 막 새끼가 둘러져 있고 이 녀석은 저항이야.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스프링처럼 관계는 얘는 코일이야 이렇게 말할 뿐이지 다 사실은 디스트리뷰티드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아주 미소한 소자들을 가지고 뭘 만들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처음에는 와 이런 거를 예를 들면 전류를 흘릴 때 얘는 오음의 법칙으로 뭐 V는 IR 뭐 얘는 뭐 누구의 법칙으로 뭐 어, 어, L 곱하기 DIDT는 뭐 마이너스 기전력 뭐 이런 식으로 와 신난다 재밌다 미분기 적분기가 되네 이렇게 할 때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여기도 우리가 여기서 계속 배우고 있지만 이 녀석이 레이셔널 펑션이 되는 거예요. 레이셔널 펑션 오브 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모든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레이셔널 펑션 오브 S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파인 할 때 하지만 뭐예요? 우리가 시그널 젠 시스템즈에서 특히 시스템을 LTI 시스템을 또는 뭐 나중에 보면 뭐 알겠지만 LTI 유사한 그런 LCCD로 나타나는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는 이 rational function of S인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갖는 녀석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 특히 우리가 R, L, C 다 뭐예요? 값 자체는 리얼 넘버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로 미분, 적분이 섞여 있는 방정식을 만들면 어떤 리니어 컨스턴트 코에피션트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변환할 수 있냐면 다 리얼 밸류드 코에피션트를 갖는 녀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것처럼 인수분해를 하면 근을 찾으면 어때요? 리얼 코에피션트의 nth 오더가 되더라도 항상 근이 리얼이거나 복소수면 켤레 복소근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first order, second order 시스템들의 어떤 곱이나 합들로 웨이티드 합들로 항상 나타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partial fraction expansion 생각.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first order, second order에 대해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리얼 코에피션트예요. 네. 자, 어쨌거나 그리고 강조하지만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요 룰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리즌 오브 컨버전스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x1 of t가 어떤 e to the 네가티브 at ut라고 합시다. 그다음에 x2 of t가 네가티브 e to the 네가티브 at u of 네가티브 t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s 플러스 a분의 1이고 얘도 s 플러스 a분의 1이죠. 맞습니까? 이렇게 하고 끝내면 안 돼요. 리즌 오브 컨버전스가 나와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리즌 오브 컨버전스가 어떻게 됩니까? 리얼 파트 오브 s가 어떻게 됐었어요? 기억하기 좋았죠, 다행히. 얘가 right sided 또는 코자리니까 right sided죠. 그러면 얘도 right sided인데 어떻게 됩니까? 요 분모가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사실 요거는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는 거꾸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학부 입시를 하면서도 이제 그 고등학생들을 관찰했어요. 여러분들 후배가 될 애들 보니까
보면 이제 그 충분히 뭐 40분인가 줬어요. 이번에는 심지어 비디오도 틀어주고 학생들한테 태블릿을 주고 강의 영상을 넣어놓고 그걸 공부하고는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그런 식으로 하셨더라고요. 출제진들이 아주 재밌게 하셨는데 보면 가장 시원시원하게 답하는 학생들이 어떤 거냐면 이 알지브라익 스킬과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있잖아요. 시각화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이거를 순간순간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오른쪽 거 썼다 왼쪽 거 썼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애들이 시원시원하게 답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처음 보는 거. 그러니까 약간 익스텐드 하는 거였어요. 예, 고등학교 때 배운 거를 익스텐드 하는 건데 어쨌든 학생들은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처음에는 생각만 나올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이런 거 같은데. 근데 어떤 학생들은 그런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등식을 단 하나도 쓰지 않아서 답답해서 저 화이트보드에다가 이꼬로 해서 써볼래?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이거는. 그리고 어떤 학생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이퀄만 쓰다가 그냥 막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또 뭐라 그래요? 그래프 한번 그래서 설명하면서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해 볼래? 그럼 또 진도가 나가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힌트를 안 주더라도 시원시원하게 하는 학생들 특징이 뭐냐면 이 알지브라익하게 접근하는 것과 그때그때마다 뭐 지오메트릭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비주얼라이즈 잘하는 학생들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이거는 확증 편향이겠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이 시각화하려는 시도 있잖아요. 이건 매우 중요하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림을 굳이 그린다면 어때요? 이 녀석은 X1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올라가는 게 배제돼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X2는 어때요? 네.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유명이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다르지만 A가 양수라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A고요. 이렇게 있고 여기 S 플레인이죠. 그러니까 이쪽이 리얼 오브 S죠. 이쪽이 이미지너리 오브 S죠. 그래서 요거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편의상 A가 양수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right sided는 right sided ROC, left sided는 left sided ROC에서 우리가 기억하기 매우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 딜레이 컴포넌트를 좋은 카운터 이그젬플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임펄스 리스판스가 델타 오브 t 마이너스 어떤 캐피탈 t, 캐피탈 t는 양수라고 합시다. 이렇게 돼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y는 x 오브 t 마이너스 캐피탈 t일 텐데 그러면 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캐피탈 X 오브 S라고 하면 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봤더니 어때요? 그래서 이 녀석을 구해보면 얘가 e to the negative st 이렇게 됐죠. 맞습니까? 그리고 얘는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로 전개해서 생각한다면 S의 유한차 폴리노미알이 절대로 될 수 없죠. 맞습니까? 그 얘기는 유한계의 뭐 어떤 제로라든가 이런 걸로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레셔널이 아닌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폼을 갖는 게 또 델타 오브 t 마이너스 캐피탈 t인 거예요. 그러니까 쟤를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프로퍼티들을 쭉쭉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제가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도입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경우에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중요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프리퀀시 리스판스 식은 어때요? 다 보면 리얼로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스퀘어 루트의 뭐에 제곱하면 머릿속에 계산이 안 돼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계산이 안 되잖아요. 천천히 하면 되지만 빨리빨리 뭐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머리가 아주 뭐 잘 돌아갈 때나 하게 되지. 조금만 뭐 하고 나면 생각하고 나면 상황이 지나버리죠. 네, 그런 것처럼 계산이 잘 안 돼요. 네,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했어요? 한 차원 높여 생각하는 거라고 했죠. 여기 힌트가 있어요.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뭐예요? 푸리에 트랜스폼을 일반화로 볼 수 있잖아요. 즉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것은 라플라스 트랜스폼 S 플레인 상에서 퓨어 이미지너리 요 엑시스 상에서 이벨리에이션 한 걸로 보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캐피탈 X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푸리에 트랜스폼이 어때요? 캐피탈 X 오브 S를 S 이퀄스 J 오메가에서 이벨리에이션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한 차원 높여서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뭐 이럴 때 공부를 이제 집에서 시키면서 학원비를 아껴야지 내가 할 수 있어 주말에 이러면서 가르칠 때 처음에는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뭔가 이 공부에서 이렇게 마치 10계명 이러듯이 10계명, 20계명 이런 걸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하다가 애가 실수할 때마다 하나씩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뭐 그렇게 20개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30개, 40개 막 되는데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세 가지만 더 추렸어요. 모두 다 통합해서. 그랬더니 문제 해결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시험 문제든 뭐 인생의 문제든 첫 번째 문제를 잘 읽자. 그 문제를 잘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두 번째, 세 번째가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하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플리파이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비주얼라이즈를 해야 된다. 그게 그래프든 심지어 이퀘이션이든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야지 뇌들이 활성화되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simplify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제가 말했더니 30개면 40개면이니까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거꾸로 complicate 하는 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1차원 문제인데 2차원에서 생각할 수 없을까? 높은 차원에서 얘를 바라볼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아이디어고 오늘 보면서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거나 그리고 정말 눈썹을 휘날리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면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여기 적분에서 보면 네거티브 인피니티에서 포지티브 인피니티가 적분 구간이잖아요. 이런 것을 바이레터럴, 양쪽으로, 바이서클 할 때처럼 바퀴 두 개, 양쪽으로 접근하는 건데 한쪽으로 접근하는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것이 상당히 유용하고 제어 시간에, 자동 제어 시간에는 뭐 이것만 계속 나오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벤트가 내일까지고요. 네. 아마 이 갤럭시 버즈는 작년에도 그랬는데 추첨을 해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추첨함에다가 번호 넣으면 그러면 저와 저희 직원들이 유튜브로 생중계를 해요. 그래서 당첨 4명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자 그러면 인버스 트랜스폼 지난번에 하긴 했지만 조금 설명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인버스 트랜스폼은 어떤 거냐? 인버스 트랜스폼은 그 어떤 SE 펑션과 리즌 오브 컨버전스, 레지터미트 리즌 오브 컨버전스가 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 함수나 주고요. SE 함수를 주고 어떤 컴플렉스 밸류도 함수를 주고 아무 리즌 오브 컨버전스를 주면 인버스 트랜스폼이 되질 않아요. 리즌 오브 컨버전스의 가장 중요한 프로퍼티가 뭐였죠? 어느 한 포인트가 리즌 오브 컨버전스에 들어가면 걔에다가 임의의 퓨어 이미지너리를 더한 모든 S가 다 들어가야죠. 리즌 오브 컨버전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레셔널이든 아니든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레셔널이든 아니든 가장 중요한 프로퍼티였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한테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고 기말고사에 냈어요. 네, 그래놓고는 S플레인 상에서 뭐 어떤 함수를 주고는 리즌 오브 컨버전스가 유니서클 내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써야죠. 네. 근데 그거를 막 인버스 트랜스폼을 하겠다고 하고 있으면 그냥 방점이에요. 그렇죠? 네. 어쨌거나 그런데 인버스 트랜스폼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레지터미트한 그러니까 합당한 리즌 오브 컨버전스와 이 펑션 오브 S가 주어지면 칸투어 인티그랄로 그냥 정의가 돼요. 그래서 이게 컨버지 할지 안 할지 모르죠.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이 시간에 다루지 않는데 컴플렉스 플레인 상에서의 칸투어 인티그랄이 과연 뭘까? 궁금하면 여러분이 공학 수학 또는 공업 수학을 찾아보시고요. 강의도 인터넷에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K무크 있잖아요. 정부에서 만들어서 각 학교에 너희들도 몇 개씩 올려놓은 거에 공학 수학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방학 때 공부할 수 있고 어쨌든 좀 이렇게 엉덩이를 걷어차 주실 분이 필요하다. 그럼 제가 해주겠다 그랬으니까 팀을 만들어서 찾아오세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과목에서는 어떻다고요? 이 과목에서는 저는 인버스 트랜스폼을 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사용하는 게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 레셔널, first order, second order, 리얼 코에피션트로. 그다음에 하나는 딜레이. 딜레이는 레셔널은 아니지만 딱 보면 모양을 보고 알아야죠, 여러분이. 그래서 그것만 있기 때문에 인버스를 다 알아요. 무슨 일이 생기는. 그래서 특별히 이 과목에서는 다루지는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이제 뚝뚝뚝 넘어가서 봅시다. 그래서 이거 이제 딜레이랑 섞여 있는 거 얘기했고, 이렇게
라플라스 트랜스폼 식이 주어졌을 때 리즌 오브 컨버전스가 가능한 게 세 종류가 있고 사실 네 종류죠. 공집합. 근데 공집합일 때는 굳이 그거를 뭐 찾아내야 되는지 좀 수학적으로는 이상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 개의 가능한 x들을 찾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단했었죠. 푸리에 트랜스폼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스페셜 케이스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 푸리에 트랜스폼의 프로퍼티들 중에 상당 부분이 성립해야 되겠죠.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구별을 잘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 리니어리티인데 당연해요. 그렇죠? 라플라스 트랜스폼 식을 보면 적분으로 돼 있죠. 두 번째, 요게 이제 중요한데 식 자체는 이렇게 간단하게 돼요. 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되는데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게 뭐죠?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는 수식 S의 함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수의 정의역, 즉 리즌 오브 컨버전스가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리즌 오브 컨버전스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X1의 리즌 오브 컨버전스와 X2의 리즌 오브 컨버전스가 일반적으로 다를 텐데 저걸 더해 놓으면 리즌 오브 컨버전스가 어떻게 되겠느냐인데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조집합에서 수렴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요 at least라는 말이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맞지만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리즌 오브 컨버전스가 얘의 리즌 오브 컨버전스, 얘의 리즌 오브 컨버전스의 교집합보다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여기 소위 나와 있지만 폴 제로 캔슬레이션이라는 게 일어나면 폴 제로 캔슬레이션이라는 게 일어나면 리즌 오브 컨버전스가 인터섹션보다 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좀 이따가 이그젬플을 볼 거예요. 자, 여기 있네요. 네. 그래서 이거 너무 트리비얼한 이그젬플인데 좀 이상한 이그젬플 들었어요. 여기서 X2가 그러니까 A와 B가 같고요. 1로. X2가 마이너스 X1, 네거티브 X1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X1 빼기 X1. 그러니까 0이죠. 0이라는 함수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집어넣으면 0이죠. 그리고 모든 S에 대해서 0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리즌 오브 컨버전스가 0이고 라플라스 트랜스폼 식이 0인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얘의 리즌 오브 컨버전스와 인터섹션 얘의 리즌 오브 컨버전스는 얘의 리즌 오브 컨버전스가 예를 들어서 좀 인파이어 에스플레인이 아니면 그렇잖아요. 인터섹션 해봤자 자기 자신 있죠. 근데 그것보다 커졌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폴 제로 캔슬레이션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한데 좀 이따가 그 이그젬플을 보게 될 거예요. 어쨌거나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X1과 X2가 둘 다 같은 리즌 오브 컨버전스를 갖고 서로 마이너스가 되면 0이 되니까 리즌 오브 컨버전스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잊지 마세요. 타임 시프트에 대해서는 뭐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죠. x 오브 t 마이너스 캐피탈 t로 하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s에다가 e to the 네거티브 st가 곱해져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이그젬플이 또 있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은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돼 있고 리즌 오브 컨버전스가 네거티브 2면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 보고 레셔널이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저는 딜레이나 어드밴스를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 녀석은 이게 뭐죠? 네거티브 2보다 크다니까 오른쪽이죠. right 사이드 되니까 s 플러스 2가 어떻게 된다고요? e to the 네거티브 2t ut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e to the 네거티브 2t ut가 나왔는데 요 녀석에 의해서 플러스 3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하나 처리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제가 뭐 메모를 너무 많이 해놔서 좀 헷갈리겠지만, 잘 보세요. 자, X를 미분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미분기가 필요하거든요. 미분기, 적분기를 다뤄야 될 때가 많은데, 특히 LCCD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미분이 나오죠. 그렇죠? 후리에 어널리시스를 할 때, 즉 LCCD가 주어졌을 때, 얘를 레프트 핸 사이드와 라이트 핸 사이드를 후리에 트랜스폼 할 때, 우리가 K번 미분하는 것을 어떻게 바꿨죠? 알지브라이크하게 그냥 J 오메가의 전체 K승으로 바꿨죠. 그럼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는 걔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 똑같죠. 우리가 S 자리에 J 오메가 넣었을 때 J 오메가의 후리에 트랜스폼이었죠. 그걸 그냥 일반화네요. J 오메가 대신에 S로 거꾸로 바꿔놓은
이거 보면 쉽네. 외우기는 쉬워요. 다행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저 메모를 너무 많이 해놔서 좀 볼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미분기를 어때요? 미분기를 이게 LTI 시스템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언제? 이니셜 컨디션이 없을 때 없는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있는 걸로 볼 때는 나중에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 할 때 나올 거예요. 네. 지금은 LCCD로 나타나는 LTI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알겠어요? 자, X가 U of T라고 해보세요. X가 U of T. 그러면 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S분의 1이고 리얼 파트 오브 S가 0보다 크다가 리전 오브 컨버전스예요. 근데 요거는 언뜻 보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요? 아니면 접근을 해봐야 되겠어요? 네,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접근을 할 수 있죠. 대입해서. 그렇죠? 그러면 0에서 무한대까지, 얘 때문에 0에서 무한대까지 e to the 네거티브 st dt이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있어요. 요 녀석을요. e to the 네거티브 at에서 at, ut 하면은 얘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죠. s 플러스 a분의 1이고 리얼 파트 오브 s는 리얼 파트 오브 네거티브 a 뭐 이렇게 됐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이 A를 0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A를 0으로 넣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스페셜 케이스로. 그러면 얘가 0 되고, 그러니까 S분이. 그러면 얘가 0 되니까 얘가 나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X가 U of T인 시그널 T일 때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굳이 따로 계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했어요. e to the 네거티브 AT, U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할 때 이미 한 거예요. 여기서 A가 반드시 0이 아니어야 한다 이런 건 없었거든요. A가 0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X를, 그런 U of T라는 X of T를 한번 미분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죠? U of T를 미분한 것은 디렉 델타로 보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까? 네. 또는 거꾸로 생각하면 되죠. 디렉 델타를 적분을 해보세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어떤 T까지. 그럼 T가 0보다 작으면 0이고 0보다 크기 시작하면 1이죠.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겠는데 자 그러면 요 위의 식에 따르면 어때요? 미분하면 미분하기 전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S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S를 곱해보세요. 여기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S분의 1 곱하기 S니까 S와 S가 캔슬 되는데 주의할 게 있죠. S가 0이면 되냐 안 되냐 하는 문제가 생기죠. 항상 여러분이 초등학교 이래로 그러니까 대수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대수란 것은 이제 숫자 대신에 어떤 심볼을 쓰는 거죠. X 뭐 이런 것들. 항상 약분할 때 주의할 게 뭐죠? 내가 지금 0인 걸 지우고 있나? 0인 걸 이제 허용하나? 지우고 나면? 지우기 전에는 예를 들면 분모에 0이 있으면 안 되니까 맞아요? 0으로 나눌 수 없다를 딱 했는데 지우고 나서 잘못하면 지우기 전에 0으로 나눌 수 없다였는데 지우고 나서 그게 성립하는 항상 봐야죠. 그거 많이 틀리죠, 언제나.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잠깐, 곱해서 1이 되는 건 알겠어. 근데 리전 오브 컨버전스는 어떻게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리전 오브 컨버전스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전의 리전 오브 컨버전스는 이렇게 됐는데, 딱 그냥 무시하고 얘만 생각해 보세요. 델타 오브 t. 그러면 얘의 리전 오브 컨버전스는 어떻게 됩니까? 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식에 넣어 보세요. 여기다 넣지 말고 라플라스 트랜스폼 식에 넣어 보면 인티그랄 델타 오브 t e to the 네거티브 st ut니까 시프팅 프로퍼티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그냥 1이죠. s가 모든 간에. 그렇잖아요. s가 모든 간에 1이잖아요. 그래서 얘 자체는 라플라스 트랜스폼 1이고 인타이어 s 플레인이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맞춰 봅시다. 그 전에는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라이트 F 플레인이었어요. 축도 제외하고. 맞아요? 그런데 요 시스템을 통과시키고 나니까 어때요?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커졌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했는데 얘의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걔가 지금 얘의 리전 오브 컨버전스 그러니까
얘의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얘의 리전 오브 컨버전스보다 커졌죠. 그러면서 식을 자세히 보세요. 이 식을. 지금 S분의 1씩만 보세요. 이 시스템 펑션의 요 시스템 펑션이 S분의 1이잖아요. 얘의 0는 어디 있죠? 0는 없죠. 그냥 분자를 equals 0로 하는 S잖아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폴은 어디 있어요? 폴은 오리진에 있죠. 원점에. 맞습니까? 얘 equal 제로니까. 근데 걔 폴과 요 제로, S는 어때요? 1분의 S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1분의 S의 제로는 어디 있죠? 오리진에 있죠. 1분의 S의 폴은 어디 있죠? 없죠. 그런데 이 녀석의 제로와 이 녀석의 폴이 캔슬되면서 맞아요? 넓어져 버려요.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폴 제로 캔슬레이션이 일어나면 리즌 오브 컨버전스가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말이 이 이그젬플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우리의 트랜스폼 할 때도 비슷한 걸 했었어요. 우리의 트랜스폼 할 때도 비슷한 걸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봅시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미분을 해보세요. 이게 언뜻 보면 갑자기 뭔 소리야 싶으지만 네, 그냥 봅시다. 라플라스 트랜스폼 식을 보세요. 라플라스 트랜스폼 식을. x of t, into the negative st, ut잖아요. 얘를 무엇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지금? 무엇에 대해서? s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그러면 left hand side를 s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right hand side를 s에 대해서 미분해 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죠. 미분이든 적분이든 항상 리미트 오퍼레이션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리미트 오퍼레이션들은 순서를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죠, 원래는. 그런데 많은 엔지니어링 프로블럼들의 경우에는 이 미분이라는 것도 어떤 무언가의 어프락시메이션이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순서를 바꿔도 별일 없어요. 알겠어요? 수학적인 엄밀함을 추구하면 절대로 바꾸면 안 되지만 뭔가 컨펌되기 전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엔지니어링 센스에서는 다 어프락시메이션이고 수학도 이게 우리가 어프락시메이션을 좀 정확하게 하려는 건데 뭐 그런 이상한 걸 생각해 이렇게 본다면은 그리고 그런 경우라면 그냥 마음껏 바꿔요. 그럼 자 보세요. 여기서 S가 관계되어 있는 게 뭐죠? 이거밖에 없죠. 얘를 S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거티브 T e to the 네거티브 S니까 네거티브 T를 뽑아내는데 문제는 인티그랄 밖으로 뽑아낼 수는 없죠. 왜냐면 인티그랄이 T에 대해서 여전히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네거티브 T를 뽑고 나면 얘는 이제 뭐가 돼요? D, ds, 캐피탈 X 오브 S는 무엇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에요? 네거티브 T, X 오브 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네거티브 T, X 오브 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X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S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그젬플이 있어요. 특별히 x of t가 right sided exponential이에요. 그래서 여기 집어넣는 거예요. 넣어보면 어떻다고요? 예. 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해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이 아는 뭔가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그러니까 뭐 어떤 식에 t가 곱해져 있는 것이 사실은 이제 네거티브로 해야죠. 그렇죠? 네거티브로 보고 하면 여기 네거티브가 나오고 이 녀석을 미분하니까 s 플러스 as 스퀘어분의 1.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 있지만 리즌 오브 컨버전스는 x 오브 s의 리즌 오브 컨버전스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 부분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왜 리즌 오브 컨버전스가 같은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정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정의, 그리고 시그널들에 대해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어떻게 유용한가를 봤는데 우리는 뭐예요? 핵심적인 게 우리는 뭘 하고 싶어요? 네, 시스템에다가 어떤 시그널을 가했을 때 출력이 어떻게 된다. 또는 어떻게 돼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어, 시스템 펑션을 임펄스 리스폰스를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느냐 이걸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 또 그림을 그렸어요. 자 봅시다. 타임 도메인 상에서 y는 h와 x의 컨볼루션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출력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입력의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임펄스 리스폰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즉 이 시스템의 시스템 펑션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이렇게 된다. 이건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푸리에 어널리시스에서 이미 봤죠. 아웃풋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인풋의 푸리에 트랜스폼 곱하기 임펄스 리스폰스의 푸리에 트랜스폼, 즉 프리퀀시 리스폰스 오브 더 시스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뭐예요? S를 J 오메가에서 이밸류에이션 하면 푸리에 트랜스폼이 되는 거니까 물론 그 퓨어 이미지너리 엑시스가 리즌 오브 컨버전스에 들어갈 때 여전히 이 식이 성립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어떻게 유도해서 보일 수 있어요? 네, 데피니션에 넣으면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이 그 컨볼루션 프로퍼티 있잖아요. 푸리에 어널리시스에서의 컨볼루션 프로퍼티 보이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곱은 타임 도메인 상에서 뭐였죠? 그러니까 푸리에 트랜스폼 두 개가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곱해져 있으면 타임 도메인 상에서는 컨볼루션이었죠. 그렇죠? 거꾸로 듀얼러티에 의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이거예요. 이런 건 성립 안 한다는 거예요. X라는 것은 요 곱이 타임 도메인 상에서의 곱이 프리퀀시 그러니까 S 도메인 상에서의 컨볼루션 이런 걸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죠? 네. 일단 요게 주어지고요. 듀얼러티로부터 뭐가 생기죠? 만약에 이렇게 곱해진다면 이 푸리에 트랜스폼은 어떻게 된다고요? 얘와 관련이 되죠. 원오브 투파이가 있던가요?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S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S를 집어넣고 여기다 S를 집어넣으면 요식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여기 S 집어넣고 S 집어넣고 하는 짓은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일단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다가 캐피탈 S를 넣고 여기다 캐피탈 S를 넣고 컨볼루션 하다가 여러분이 배운 컨볼루션이에요. 여러분이 배운 컨볼루션은 얘가 싱글 파라미터 펑션이고 얘가 싱글 파라미터 펑션인데 어쨌든 리얼 파라미터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퓨어 이미지너리긴 하지만 J를 떼고 나면 얘는 오메가만은 오메가는 리얼이죠. 얘도 J 말고 오메가만 생각하면 리얼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리얼 밸류드 컴플렉스 밸류드 펑션 오브 리얼 파라미터예요. 걔의 컨볼루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게 뭐냐면 원 디멘셔널 컨볼루션이라고 해요. 실제로 투 디멘셔널 컨볼루션이 있어요. 투 디멘셔널 컨볼루션은 뭐냐면 예를 들면은 평면상에서 정의된 함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함수가 x라고 하면 x가 r 스퀘어 into r 또는 c 되겠어요? 우리가 이 과목 처음에 제가 휙휙 지나가면서 설명했던 원 디멘셔널 시그널, 투 디멘셔널 시그널 하는 거 생각납니까? 어떤 게 원 디멘셔널 시그널이고 어떤 게 투 디멘셔널 시그널이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x of t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또는 x of n이라고 말하고 있는 continuous time signal, discrete time signal은 펑션으로 생각하면 각각 어떤 거예요. 위에 거는 r into 어떤 c, 밑에 거는 1이라고 해요. 2라고 합시다. 2는 z into c 이런 거죠. 얘들은 원 디멘셔널 시그널인 게 뭐냐면 여기가 1승이라는 거예요. 1. 알겠어요? 참고로 여러분이 어떤 x, t1, t2라는 펑션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축이 두 개인 거예요. t1 축, t2 축. 그 다음에 어떤 t1, t2에서 어떤 컴플렉스 넘버가 합당돼요. 그런 게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x3는 r 스퀘어 인투 어떤 c죠. 이렇게 해서 도메인의 디멘션에 따라서 얘가 원 디멘셔널이냐 투 디멘셔널이냐를 말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투 디멘셔널 시그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물리 시간에 배운 게 있어요. 물리 시간에 어떤 파티클 있잖아요. 싱글 파티클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들, 위치를 나타내는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떤 시각의 위치는 몇 개의 좌표로 나타나죠? 3차원에서 3개로 나타나죠. 이렇게 되고요. 얘를 예를 들어서 X4라고 합시다. 그러면 X4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벡터라서 그렇죠? 어, 뭐를 저기 X로 하지 말고 P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P라고 합시다. 파티클 위치니까. 그래서 얘는 X, T, Y, T, D, T 이렇게 되는 거고 벡터를 언더스코어로 표기할게요. 자, 이런 거 가능하죠. 어떤 시각의 파티클의 위치를 P라는 벡터로 나타내는 거예요. 각 시각에. 자, 얘는 3디멘셔널 시그널이에요? 아니에요. 얘는 1디멘셔널 시그널인데 그렇잖아요. 밸류가 3디멘셔널인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원 디멘셔널 시그널이다 데이터다. 투 디멘셔널 시그널이다 데이터다. 쓰리 디멘셔널 시그널이다 데이터다라고 말하는 것은 함수로서 도메인의 디멘션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원 디멘셔널이에요. 놀랍게도 이번 심층 면접에 이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3디멘셔널 데이터의 예를 들어라고 했더니 이걸 주고는 맞다고 계속 우기는 학생들이 많아요. 아니죠. 참고로 사진은 어때요? 흑백 사진 또는 그레이스케일 사진은 스냅샷 사진은 몇 디멘셔널 시그널 그 데이터는 한 사진은 제가 이거 쭉 찍었어요. 네, 2차원이에요. 왜냐하면 사진이 있으면 x, y의 각각 한 점에 함수값이 예를 들면 그레이가 0에서 1 또는 0에서 정수로 255까지 이렇게 활성되는 거잖아요. 걔는 2디멘셔널 시그널이에요. 알겠어요? 2디멘셔널 데이터. 동영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음성은 없고 흑백 동영상.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여러 사진들이 나타나는 거죠. 걔는 어때요? X, Y, Z에 대해서 각각 포인트에 대해서 XYZ가 죄송합니다. XYT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메인이 R3고요. R3고요. XYT. 레인지는 여전히 원 디멘션이죠. 걔가 3디멘셔널의 이그젠트예요. 알겠어요? 어떤 학생이 이렇게 홀로그램 사진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홀로그램 그레이스케일 사진 몇 디멘셔널 데이터겠죠? 얘는 3차원 데이터죠. 그러면 XYZ를 딱 주면 그 점에서 함수값이 얼마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동영상인데 점점 헷갈리죠. 흑백 동영상인데 음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건 몇 디멘셔널 시그널? 몇 디멘셔널 시그널? 걔는 여전히 3디멘션이죠. 왜냐면 걔는 입력은 어쨌든 XYT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도메인은 XYT이고요. 출력이 뭐예요? 그 다음에 두 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미지의 그레이스케일 값이고 하나는 그 순간의 음성 신호의 값이죠. 그러니까 걔는 R 큐브 인투 R 스퀘어인 어떤 데이터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구별을 못 해가지고 거꾸로 말하는 학생이 절반 이상이 넘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게 오잖아요. 완전히 새롭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는 뭔가랑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그냥 바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스로 생각하면 얘가 정의역이 보니까 정의역의 차원으로 1차원, 2차원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번 나오는데 어떤 학생들은 그냥 어렴풋이 보고는 거기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뭔지도 모르고 도메인에 해당하는지 코 도메인에 해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적당히 차원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라고 그게 아니라고 그냥 3차원에서라고 한다고 해서 3차원 시그널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파티클이 3차원 공간에서 움직이는 걸 보세요. 1차원 데이터라고 해야죠. 알겠어요? 언뜻 보면 3차원 같잖아요. 그럼 3차원 상에서 파티클이 t에 따라서 움직일 때 1차원 데이터인데 각 데이터 값이 벡터 밸류든 거죠. 어쨌든 간에 다시 돌아와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S를 집어넣으면 이 S는 뭐예요? 컴플렉스 넘버죠. 컴플렉스 넘버와 이퀴벌런트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는 뭐예요? R to the 2죠. 그러니까 리얼 X, 그러니까 리얼 파트를 X, 퓨어 이미지널 파트를 Y라고 하면 이미지널 파트를 컴플렉스 넘버는 수학적으로는 R
스퀘어랑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순간 뭐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원 디멘셔널 컨볼루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참고로 이번 입시에 투 디멘셔널 컨볼루션이 나왔어요. 여러분 믿지 못하겠지만 나왔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는 접근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잠깐만. 푸리에 트랜스폼에서는 타임에서 프리퀀시로 가서 여기서 잘 왔어요. 그게 단지 시그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시스템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잘 됐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가서 못 온대요. 그냥 바로. 그러면 으아 큰일 났다. 다 아니죠. 일반적으로는 못 오지만 어때요? 시그널 자체도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레이셔널 펑션 오브 S고 시스템 펑션도 S의 레이셔널 펑션이면 출력도 당연히 S의 레이셔널 펑션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좀 곱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얘가 S의 레이셔널이고 얘가 S의 레이셔널이면 얘도 S의 레이셔널일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인버스 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물론 간단하지는 않죠. 여러 가지 트릭이 필요하죠. 파셜 플렉션 익스펜션이라든가 아니면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캐스케이드로 나타나든가 시리얼 패럴렐 커넥티드 시스템으로 나타내야 되지만 어때요? 제가 오늘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올해 입시 봤으면 합격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처음 보는 거야 안 돼! 하면서 이제 막 패닉으로 가면서 패닉하면 안 되죠, 절대로. 패닉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때 입시 보면서 패닉해서 망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참고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제 선배 교수님이나 아니면 어디 조직에 가면은 이제 되게 나이 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나이 또래. 나중에 보다가 저 사람 조금 독특하다 싶으면 학번이 몇 학번인지를 물어보세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8, 9학번이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대단히 침착한 사람. 평소에는 안 그렇게 보일지 몰라요. 예를 들면 폭탄이 빵 터지잖아요. 그럼 다들 와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굉장히 침착한 사람. 대신에 90학번이잖아요. 근데 재수를 했다고 해요. 그럼 그 사람은 평소에 멀쩡해 보여요. 굉장히 침착해. 그러다가 패닉하면 아무 생각도 못하는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참고로 제가 쭉 보니까 8, 9학번에 재수 안 하고 합격한 사람들이 제일 멘탈이 강한 것 같고요. 50대 있는 사람들 중에서 90학번에 재수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제일 멘탈이 약한 것 같아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기억을 하세요. 8, 9학번인데 재수를 안 했다 그러면 저 인간은 보통 뇌가 아니다. 90학번인데 재수를 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저 인간은 열심히 해서 준비를 해서 대학을 온 사람이지. 위기의 상황에 중요한 임무를 맡겨서는 절대 안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자, 어쨌거나 그래서 계속 보도록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리즌 오브 컨버전스 오브 출력이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폴제로 캔슬레이션 같은 효과 때문에 예의 리즌 오브 컨버전스와 예의 리즌 오브 컨버전스가 그렇잖아요. 그 교집합이 예의 리즌 오브 컨버전스에 포함되는 건 맞지만 더 클지 똑같을지는 그때그때 달라요. 이게 참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심지어 리즌 오브 컨버전스가 공집합일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의미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그젬플을 보여주는데요. 자, x가 e to the t u of t예요. 어떻게 생겼죠? 그림을 딱 그려보세요. 바로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알지브라이크한 것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결합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식을 딱 보고 그래프가 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프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얘는 어떻게 되죠? 점점점 올라가서 발산하는 녀석이죠. 그러니까 임펄스 리스판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얘는 안티코달 임펄스 리스판스. 그렇죠? 그다음에 네거티브 t니까 이렇게 생겼네. 그러니까 또 네거티브로 무한대로 가면 발산하는 이상한 녀석이. 그러니까 둘 다 별로 좋은 녀석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입력이고 얘가 임펄스 리스판스인데 그러면 얘는 right side드니까 right sided ROC 얘는 left side드니까 left sided ROC인데 얘 두 개를 컨볼루션을 해보세요. 컨볼루션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델타 오브 t가 되는데 예, 델타 오브 t가 되지 않죠. 그렇죠?
예, 어떻게 됩니까? 컨볼루션 하면. 응? 네,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예, 이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 뭐 아니면 구멍이 안 되겠어요, 제가.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 있지만, larger than the overlap of the two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스템의 스터빌러티와 이 시스템 펑션, 즉 임펄스 리스판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을 하려고 해요. 컨트롤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터빌러티라는 개념이에요. 스테이블하냐. 그래서 특히 스터빌러티 중에서도 우리는 바이보 스터빌러티를 배웠죠. 그렇죠? 스터빌러티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닌데 보통 스터빌러티 그러면 바운디드 인풋, 바운디드 아웃풋 스터빌러티예요. 그런데 입력이 리얼이나 컴플렉스 밸류도 타임 시그널이고 출력이 리얼이나 컴플렉스 밸류도 타임 시그널일 때의 LTI 시스템의 바이보 스터빌러티는 임펄스 리스판스로 바로 말할 수 있었죠. if and only if 뭐였죠? system is the CT LTI system is viable stable if and only if 뭐였죠? 임펄스 리스판스가 absolutely integrable이었죠. DT일 때는 임펄스 리스판스가 absolutely summable이요. 기억납니까? 네. 네, 그렇게 되는데 그것과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시스템 펑션은 레이셔널 펑션 가지고 디자인을 할 거예요. 디자인된 시스템이 스테이블하지 않으면 컨트롤러를 만들 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터빌러티와 함께 다루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스테이블하다는 것은 if and only if 요거였죠. 기억납니까? 방금 언급했듯이 이것을 이 시스템 펑션, 즉 H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리즌 오브 컨버전스로 뭔가 말할 수 없겠느냐 했더니 놀랍게도 뭐라고요? 리즌 오브 컨버전스가 J 오메가 XX를 포함한다는 것과 if and only if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자, 한번 볼까요? 오리진을 넣어볼게요. 오리진. 오리진에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밸류에이션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S 이퀄 0를 넣는 거죠. 그러면 인티그랄 H of T dt인 거죠. 그런데 걔가 존재하려면 어때요? 걔가 존재하려면. 네. 그 절대값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upper bounded by 인티그란데 절대값 씌워진 거죠. 근데 인티그란데 절대값 씌워진 게 지금 파이나이트하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성립하면 S equal 0 오리진이 ROC에 포함되고 오리진이 ROC에 포함되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어때요? 어떤 한 점이 ROC에 포함되면 걔에다가 어떤 퓨어 이미지너리 넘버를 더해도 ROC에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방향은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오는 건 어때요? 거꾸로 오는 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 즉 시스템 펑션의 폴제로 플러스로부터 시스템의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굉장히 쉽게 이해하는 법을 드디어 배우고요. 자세한 것은 자동 제어 시간에 입에 담내가 나도 배울 거예요. 루트, 로커스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어떤 파라메타를 바꿀 때 폴제로들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어, 그 루트 로커스라고 하는데 그때 배우면 되는데 한번 봅시다. 여기는 시그널로 다루는데요. 어떤 시그널이 있어요. X1이라는 시그널.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걔의 푸리에 트랜스폼 있잖아요. X1. 그러니까 X1이라는 녀석이 주어졌고요. X1 of T라는 녀석이 주어졌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사실은 X1 of J 오메가인 거예요. 특히 예를 들면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를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걸 바로 구하는 대신에 X1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얘를 이해하는 게 더 쉽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녀석은 어때요? 폴의 위치는 어디 있고 제로의 위치는 어디 있죠? 네, 폴은 없죠. 제로만 있죠. 제로가 A에 있어요. A. 그래서 여기가 A라고 합시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S 플레인, 컴플렉스 플레인 상에서 A가 리얼이라고 해봐요. 그래서 여기 있죠. 제로가. 자, 제로가 여기 있고요. 우리가 이 녀석을 알고 싶은데 이 녀석은 어떻게 보냐면 여기서 생각하는 거예요. 한 차원 높은 데서. 그래서 어, S1 오브 S의 모듈러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알겠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S-A죠.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뭐죠? 이게 컴플렉스 넘버고 얘는 리얼이긴 하지만 어떤 컴플렉스 넘버라고 해보세요. 이거를 알지브라이크하게 생각하면 그냥 두 컴플렉스 넘버의 사이의 모듈러스일 뿐이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비주얼라이즈를 지오메트리컬하게 생각하면 뭐죠? A를 기준으로 해서 S까지 가는 그러니까 A에다가 맞아요? A에다가 얘를 더하면 S가 되죠. 이게 뭐냐면 이 값은 A에서 S까지로 가는 벡터로 생각할 수 있죠. 또는 어떤 컴플렉스 넘버. A에 이 컴플렉스 넘버를 더하면 S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 더하기 S-A 하면 S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A에서 어떤 S-A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S1이라고 돼 있지만 S-A를 더해서 S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S 자리에 S1을 넣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게 뜻하는 게 뭐냐? 그림으로. 자, 이게 S1이에요. S1.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S1-A니까 요 값이죠. 요 컴플렉스 넘버죠. 그러니까 여기를 오리진이라고 생각할 때 S1-A가 요 컴플렉스 넘버죠. 여기를 제로로 봤을 때 여기서 벡터처럼 화살표로 나타냈어요. 2디멘셔널 벡터처럼.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이 녀석을 모듈러스니까 여기서부터 제로에서부터 이까지 거리. 참고로 요런 거를 여기는 이제 S로 돼 있지만 Z로 보통 컴플렉스 넘버를 나타내잖아요. Z로 나타내고 Z 빼기 A 이퀄 예를 들면 R을 그려보라. 이런 거는 여러분은 안 배웠을지 모르는데 아마 했을 것 같고 저희 때는 이과 수학의 정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Z가 컴플렉스 넘버고요. A와 B도 컴플렉스 넘버예요. 그랬을 때 Z-A 이퀄 Z-B인 Z의 Z 점들을 그때 Z 플레인이죠. 무시하라.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이거 막 알지브라이크하게 계산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하나는 뭐죠? 얘는 A에서 어떤 Z까지의 거리와 B에서 Z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 Z들의 집합이죠. 그러니까 the set of complex numbers Z such that modulus of Z minus A equals modulus of Z minus A. 그러니까 공간상에서 2디멘셔널 공간상에서 어떤 A와 B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에요. 보겠어요? A와 B를 연결하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오메트리컬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 때도 잘 못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종락원을 다닐 때 뭐 학원 얘기 있어서 언제 얘기해요? 거의 이제 30 몇 년 전의 얘기지만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제 A, B 앞에 코에피션트가 달라요. 뭐가 나오죠? 기억이 안 나죠. 원인데 이게 뭐라 그래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 시간에 했어요. 네. 두 점을 주고 한 점에서의 거리의 두 배가 세 배일 수도 있고 2대 3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내분점, 외분점 찾아가지고 하면 되죠. 네. 참고로 이거를 아직도 기억이 나요. 종락원 들어가서 3월 달에 처음 몇 시간이었는데 수학 3시간이었나? 하여튼 뭐 선생님이 자,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 불렀죠. 네. 다들 바로 이거 보자마자 막 풀기 시작했어요. 알지브라이크하게. 그러면 못 풀죠. 네. 손 들고 바로 뭐와 뭐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과 내분하는 점을 가지고 뭐 저거 되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거리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핵심은. 알겠어요? 지오메트리컬하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뭘 볼까요? 네, 요거부터 봅시다. 순서로 바꿔서요. 네. 자,
이번에는 시스템이에요. 조금 전에 시그널이고 시스템인데 임펄스 리스판스가 이렇게 생겨요. 상수는 중요하지 않고 e to the negative at ut죠. right sided 시그널, right sided ROC. 맞아요? 그래서 여기 대입해가지고 잘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게 시스템 펑션이에요. right sided죠. right hand plane이 나왔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일단 이게 주어지면 임펄스 리스판스 그릴 수 있나요? 그릴 수 있죠. 스텝 리스판스 그릴 수 있나요? 접근하면 얘가 나오죠. 좋아요,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네. 이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필터로서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알고 싶어요. 또는 페이즈 리스판스를 알고 싶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전에는 여기다가 제 오메가 집어넣고 매그니트 취해서 포괄성 리서스 그리면 되겠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S 플레인 상에서 폴 제로 플러스 그린 다음에 바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서 지금 폴이 어디 있어요? 여기다 보면 네가티브 1 오버 타우잖아요. 참고로 타우가 양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네가티브 1 오버 타우에 폴이 있어. 폴을 x로 표시하고 0를 0으로, 0로 표시, 5로 표시하기로 했죠.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폴은 표시했는데 이 녀석을 우리가 매그니튜드를 취하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타우로 정의를 했는데 여기서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얘는 h of s를 s equal j 오메가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있나 어떤 j 오메가. 그래서 j 오메가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j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j 오메가와 네가티브 오메가 타입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매그니튜드를 지나면 분모가 S가 j 오메가 에 있을 때 여기 있는 어떤 행정과 네가티브 오메가 타입의 거리 요 크기란 이 크기는 오메가가 제로에서 쭉 양수로 변할 때 어떻게 됩니까? 거리가 점점 커지죠. 근데 그게 분모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떤 모양이 되겠어요? 요 값 전체는 점점점 작아지겠죠. 여기서 제일 크고 점점점 작아지고 여기서 제일 크고 또 점점점 작아지는데 시메트리컬하겠죠. 그래서 얘는 그러면 DC 오메가 이퀄 제로에서 크고 뚝뚝 작아지는 거겠네 하고 보니까 로그 플러스 5대 플러스 5대 플러스 그러니까 우리 이미 해봤죠. 20m, 10m, 데케이드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 알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높이서 생각하니까 너무 당연하죠. 물론 이거를 로그로 안 하고 리니어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리니어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런데 이렇게 내려오는 녀석이 요 K이 어때요? 1 오버 오메가로 되는 파워 룰을 따르죠. 오메가가 굉장히 크다고 해보세요. 오메가가 굉장히 크면 얘는 무시해보세요. 매그니튜드에 오메가 분의 1이 있어요. 그러면 로그로 플러스해서 딕션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돼야 되는데 우리가 20 dB로 하니까 20 로그로 하는 dB를 쓰니까 어때요? 네가티브 20 dB per 데시가 나오고 그래서 로그로 하면 플랫 하나가 뚝 떨어져 이런 꼴이 나와요. 페이즈는 어떻게 될까? 페이즈는 이제 우리가 같이 지금부터 가야돼요. 페이즈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가는 걸로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S 마이너스 네가티브 오버버트로 생각할게요. 네가티브 오버버트로 해서 J 오메가 그만큼은 요 앵글이 요 앵글 이 앵글은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도 양수가 앵글이 점점 커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쪽으로는 점점 작아져서 네가티브 분의 파이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리니어 스케일로 다 해놨죠. 그래서 여기서 오메가가 죄송합니다. 0도 오메가가 커지면 네가티브 이제 한거든요. 분모에 있습니다. 분모에 있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이 각이 플러스 2분의 파이로 간다는 것을 분모로 하면 마이너스 1층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네가티브 2분의 파이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요만큼만 주고 이쪽도 그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죠?
네, 리얼 퍼센트를 가니까 리얼 밸리티 퍼센트 디스카운트가 되고 그다음에 세이프 디스카운트는 어떻게 됩니까? 바도 선택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시메트리컬하게 그리면 안 되고 바도 시메트리컬하게 그려요. 자, 여기만 보면 그냥 학생에 있는 건데 당연히 그냥 이렇게 했지만 생각만 해도 안 되는 건데 뭐 굳이 큰 수업 못해서 생각했다고 할수 있어요. 네? 이거도 괜찮은 거예요. 일본 버튼. 이거 유명하게 됐다고 있어요. 백사고도 시스템 중에서도 우리가 LCR, RS 서킷 관련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리얼 밸류드 서킷을 가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은 이거예요. 기본은 예를 들면 A, 우리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 이런 걸로 생각했겠지만 고등학생이라면 우리 지금 납작 변수가 배정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A, B, C는 리얼인데 X가 들어가요. 그런데 또 굳이 A를 2차라고 했으니까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모음이라고 하죠. 코션트를 읽어놓고 그 다음에 뭘 놔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흥미로운 파라메터를 보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려운 고등학교 수학책에는 이렇게 해놓고는 나타내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학원에 갔을 때 또는 어떤 수업을 봤을 때 진짜 문제가 있잖아요. 아, 재밌는 정답이 수학과 공과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여러분 제가 뭐 제가 일단 대표할 때 이제 시간 여기 좀 어려운 준비를 좀 했다. 근데 그거를 되게 도움이 줬어요. 뭐냐면 뭔가 어려워 보이죠. 그러면 이게 정말 어려워서 어려운 그래서 어려워 보이는 문제인지는 그 다음에 해결을 했다. 놀랍게도 많은 문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웠다. 그런 특징적인데 의외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말했을 때 한국이 이번에 나왔다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트레스도 생각해보세요. 일단 소금이 좋아요. 그대로 그런데 그것도 어려워 보이지만 충분히는 되는 문제인데 조금 문제를 보니까 일반 분들은 드디어 얘기를 합니다. 일반 문제가 소리가 낼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로 게임 시간을 했던 적이 있는데 하나의 시간을 액션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거 스트레스 다른 걸로 했을 때 아무튼 그렇게 그건 알죠. 본질까지 액션으로 자기 자신을 신고해서 자기가 그냥 안 돼요. 액션 딱 들으면 원래는 되는데 그냥 이제 그 다음에 군대를 하시고 군사가 됐으면 군대를 하시겠죠. 정답을 읽어갖고 있으면 그래. 그런 것도 좀 써야 되나? 안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있지? 모르겠어. 그런 게 어쨌거나 그런 거죠. 저번부터 제가 할게 아니라 하는 처음 보여줄 수 있고 딱 보면 이건 책임을 쌓아두면 제대로 여러분이 사실 좀 몰랐는데 근데 그래서 어려운 정말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예를 들면 안 하고 어려운 문제는 그냥 생각 같은데 전부 볼수 있고 어떤 문제를 대충 알죠 여러분들 그런 문제들이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문제. 일부러
일단 A로 누르고 그래서 위에서 스페이스바 들어오고 갈 때는 이게 뭐지? 이거 진짜 손이 됐다? 그거 안에 그랬다? M이라고 하는데 M은 중요하다. 내가 M이라고 하는데 오늘 대로하는 거 뭐냐면 수인 대신에 매일 모든 복수의 사람을 가지고 수익을 해석하는 시스템. 그냥 ABC가 다 리얼이 이렇게 하면 일단 선생님 ABC로 설명하고 A랑 뭐야 그때 못할 수 있잖아. 이걸 설명 안 돼. 여러분은 뭐냐? 이거는 특별 뭐 이거예요? something 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이 특별히 있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이해하는 이 대칭 때문에 그 보세요. 하나 이렇게 되면 되고 마이너스 이거 이거 항상 j 제곱은 Z8 제곱 오메가 제곱 세고 분가 제곱 거꾸로 제곱으로 보면 베타 마이너스 1이 있잖아요.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이게 풍계식이니까 이게 연결이 풍에서 그냥 풍을 써놓게 합니다. 그럼 베타 마이너스 1이 0입니다.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1이 0이 되죠. 베타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되죠. 베타 마이너스 1이 베타 마이너스 1이 여기서 알겠지만 이 경우는 뭐예요? 이 경우는 그게 두 개의 수분을 그런 얘는 공부를 얘는 생을 듣고 이걸 여기서 왜 이렇게 잡았는지를 잡아냈거든요. 그때 영어로 이렇게 잡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폴제곱 플러스 기억 그 다음에 이 세팅오버 시스템의 스트리트 리스판스가 어떻게 되죠? 그래서 그 캐릭터가 폴제곱을 근데 이거를 그냥 바로 폴제곱으로 한 다음에 여러분 그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 엑스프레이션, 엑스프레이션 리스트를 얘를 이 차원에서 무슨 생기겠지. 우선 사용을 여기서 이벨리에이션한 걸로 보면서 요금의 트랙하는 걸 생각을 하면 비교를 그래서 약간 어떤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제로 자연을 했는데 이거는 리얼 프로세스에서 이렇게 밑으로 가능성 없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 시스템이 게임들이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그렇게 바꾸면 이건 뭐예요? 이게 복수분이 있는 거죠. 이게 리얼티이고 이미지 플레이 복수분이 있는 경우 얘도 그래서 여기서 분장을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얘를 상하는 여기, 상하는 여기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그렇게 놓을 때는 이 모양은 여기서 여기로 어떤 것에 대해서